안녕하세요. 3월 그리고 따뜻한 봄, 뭔가 설레이는 마음이 들죠. 신학기를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실 우리 레비초 어머님들을 위해 2월 찾아오게 된 웅진 북클럽 북플루언서 박꽃송이 지역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진 북클럽 학부모님 여러분들. 네,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서윤입니다. 네, EBS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블로그, 오디오 클립,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초등생활 처방전, 초등방학 공부법 등의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 학부모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본격 사신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따님이 있으셨어요? 네. 동안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듣는 얘기여서.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근데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조금 더 잠재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학교를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하는데 정말 초등학교를 갈 때 예비초, 지금 엄마들이 제일 준비해야 될 것,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 5가지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그 따님이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따님한테 너 학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혼나? 이런 말씀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매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못 가. 네, 이런 얘기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무서워. 또 학교는 약간 두려운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가는 학교는 굉장히 즐거운 곳이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는 얼마나 이제 행복한 일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고요. 이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위해서 그런 관련된 동화책 같은 것들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요,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화장실을 혼자 간다거나, 뭐 밥을 혼자 먹는다거나, 우산을 펴고 계는 거, 우유곽을 열고, 이렇게 신발을 혼자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따님? 네. 네, 그렇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사실 이걸 할 수 있으면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된 겁니다. 네, 이런 일상생활 습관을 가장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자기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친구들끼리도요, 내 의견을 말로 잘 표현을 하면은 좀 덜 싸울 수 있어요. 갈등을 말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일정한 가족 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40분 앉아있기 연습인데요.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는 40분이에요. 근데 40분 앉아있는 건 성인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0분 앉아있는 것을 이제 이 정도가 40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가족들끼리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40분간 같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요, 이 자기소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면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할지 한번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해보고 엄마, 아빠 앞에서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이한테만 너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엄마도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학부모가 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마음을 먹고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학교 수업 이제 40분 앉아있기 연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그런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또 궁금해 하시죠. 많이 그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이 등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한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9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40분 수업 하면 9시 40분 1교시가 되고요. 그 다음 10분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2교시가 9시 50분부터 이제 또 40분 수업을 하죠. 10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10분 쉬고요. 또 10시 40분부터 이렇게 쭉 하면은 이제 4교시가 이제 끝나면 한 12시 10분 정도가 돼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요, 4교시를 하고요. 3번 5교시를 해요. 이제 5교시를 하는 날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1시 40분까지 5교시 수업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시 40분 정도의 5교시 수업을 끝나고 오는 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한 1시쯤 끝나고 오는 게 일주일에 2번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아기 같은데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주시겠죠? 그쵸. 이제 학교에서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거는 시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량으로 한 2주, 3주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딱 정해진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우리들은 1학년 이런 거 배운 네. 적이 있죠? 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교과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해당 교육청에 따라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뭐 교실 같이 한번 본다든지 또 교과서에 초반에 나오는 기초 한글이나 뭐 성급기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 3주 정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입학 초기 프로그램 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은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어머님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이제 기초생활 습관이나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한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한글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그 국어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라고 또 들었고, 한글 안 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한 학기 동안 한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어 교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글을 정말 안 떼고 가도 괜찮은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어가 어떤 걸 배우는지, 네. 1학년 때 어떤 걸 배우는지. 그래서 한번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이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이제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는지 배우고요. 2단원이 재미있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네,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자음 모음. 네, 자음에 대해서 배우고요. 3단원 다 함께 아야, 어여는 모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4단원 글자를 만들어요는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어 보겠죠. 네. 그 다음 5단원은 다정하게 인사해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5단원까지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느껴지시죠?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나 교과서가 있어요. 그럼 국어 가와 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 무엇일까요? 마치 1학기, 2학기 같지만 제가 여기 1-1이라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두꺼워서요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어가 나는 이어져 있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단원으로 되죠.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 네. 받침이 들어가고요. 7단원은 이제 배웠던 거를 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나타내요. 8단원 소리내요. 또박또박 읽어요. 9단원이 그림 일기를 써요. 그래서 네. 그림 일기를 좀 쓰는 방법을 배우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1학년 1학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한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조금 배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계속 이거 외에도 한글 쓰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글을 1학년에 들어와서 못 익히는 친구들은 그냥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한 80% 이상은 많이들 한글을 알고 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다 하면은 사실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이제 바로 한글로 다 되어 있고 네. 좀 수학책 같은 것도 좀 문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이.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한글을 익히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글을 익히면 좋은가? 학습지를 사가지고 봐가면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글 놀이 같은 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놀이로 다양한 재료로 한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레파스로 색칠도 해보고 클레이 집에서 많이 하죠. 네. 클레이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또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기역도 만들어보고 니온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집에 혹시 한글 카드 있으시나요? 그렇죠. 네, 한글 카드는 엄마들이 이제 다 사잖아요. 꼭 있어야죠. 네. 혹시 한글 카드가 없으시더라도 포스트잇에 써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도화지 같은 거요, A4 용지나. 그래서 한글 카드에 글자를 써가지고 엄마가 부르면 아이가 가서 찍는 거죠. 와. 통낱말을 익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한글 카드로 가게놀이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뭇잎 카드 한 장 주세요.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은 수 개념도 같이 익힐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글 카드 가게놀이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한글을 이제 조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랑 아랑 만들어보고, 니은이랑 아랑 만들어보고, 이거를 이제 한글 자석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아까 포스트잇으로 니은, 그 다음에 우, 니은 이렇게 같이 세 장 맞춰보면 이게 뭘까? 눈이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글 놀이를 해보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독서죠. 네. 네,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이제 1:1 대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소리랑 문자를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은 이제 아이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이 글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에 가서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이 간판도 보시고 또 이제 과자 어떤 봉지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 재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글 어떤 학습지, 뭐 이렇게 교육 이거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한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실 때 제가 진짜 공감했던 부분이 어떤 게 네. 있냐면 저희 딸이 한글을 조금 일찍 뗐는데 언제 뗐어요? 5살 때 뗐거든요. 5살 때 뗐어요? 5살 일찍 때 뗐네요. 한글을 뗀 이유가 제가 이제 둘째 임신했을 때 애기책, 첫째가 읽었던 애기책을 태교로 계속 같이 읽어줬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외워서 읽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걸 정말 글씨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누나가 책을 계속 읽어주고 지금도 엄청 많이 읽어주거든요. 독해력까지 잡은 이제 동생 독서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소리와 문자를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가장 좋은 한글 익히기 방법인 것 같아요. 칭찬받았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동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한글을 아직 못 뗐기 때문에 지문보다 글씨 지문보다는 그림 지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옛 이야기 이제 전래동화의 내용의 지문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전래동화를 많이 읽거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학습에 많은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나요? 네, 그렇죠. 이 독서의 중요성은 사실 말을 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죠. 그죠? 네. 그러니까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뭐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그냥 모든 과목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토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씨앗이에요. 근데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려면 토양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독서인데 책을 많이 읽고 온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미 토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를 들면 뭐 심청이가 처음에 나온 그림이 있어서 그걸로 단원이 도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심청이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 게 힘들 수가 있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읽고 나서 느낀 점을 말한다거나 뭔가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내 에너지를 좀 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표현하는 그 질이 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은 다른 모든 과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수학도 이제 또 빠질 수 없을 텐데 수학도 다 스토리텔링형 수학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줘야 되는 건지 너무 말도 안 되게 선행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막 알려주고 학습지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르기 모으기 정도, 뭐 규칙 도형 이 정도만 하고 너무 잘한다 이러는데 옆집 엄마들은 이미 이렇게 수학을 선행하고 계시니까 실제 수학 교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제 핵심적인 거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기 모으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하고 계신다고요? 할 거 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수학 교과서 그럼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학 교과서의 목차 부분을 볼게요. 어떤 걸 배우는지 보면은 1학년 1학기에는 총 5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이 9가지의 수입니다. 2단원은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이때 이 여러 가지의 모양은 블럭놀이 집에서 많이 해봤다라고 하면 쌓기나무 쌓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3단원이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에 덧셈, 뺄셈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하기는요. 무엇이 더 많은지, 무엇이 더 무거운지, 무엇이 더 넓은지 이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 5단원이 50가지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는 몇 가지의 수까지 배우죠? 50가지? 네. 50가지의 수까지 알고 있다.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더셈, 뺄셈이 잠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좀 놀이로 해보면 좋은데요. 수학 놀이로 3가지를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덧셈, 뺄셈을 집에서 뭐 바둑돌이나 또는 사탕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를 처음엔 5개로 시작을 해요. 5개를 놓고 이제 엄마가 먼저 집어요. 엄마 몇 개 집었지? 2개 집었죠.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거 몇 개일까? 3개. 이제 그러면 2 더하기 3이 5라는 거. 아까 수의 가르기 모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가 1개, 아이가 4개. 이걸 또 연습을 해볼 수 있고요. 5개가 이제 10개로 늘어날 수가 있죠. 10개 놔두고 2개, 8개, 3개, 7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또 주사위를 하나 사세요. 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엄마가 던졌는데 몇이 나왔죠? 3이 나왔다. 그럼 아이가 던져서 4가 나왔다. 2개 더하면 몇일까?
두 개 빼면 몇일까? 이렇게 놀이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놀이는 10의 보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또 게임인데요. 이제 10개짜리 계란판 집에 있으신가요? 네네. 그거 이제 버리지 마시고 10개짜리 계란판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또 사탕 같은 거를 10개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네. 뭐 아이가 먼저 던져도 되고요. 던졌을 때 3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란판 중에 3칸을 사탕으로 채워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 7개가 남았죠. 그럼 이제 아이 차례예요. 아이가 던졌어요. 그랬는데 6이 나왔어요. 네. 그럼 6칸을 채워요. 그럼 몇 칸이 남았죠? 4칸이. 이제 아까 3칸, 6칸, 3칸. 한 칸이 남았죠. 한 칸. 네, 그렇죠. 예, 한 칸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차례가 됐을 때 엄마는 주사위 1이 나와야 그 하나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던졌는데 1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아이 차례로 가는 거예요. 1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1은 10. 이제 네. 아니면 2번에 끝날 수도 있죠. 4 더하기 6. 몇 번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10이라는 건 이 숫자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10의 보수 개념이 1학년 2학기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수학 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그 퍼즐 종류도 좋아요. 펜토미노라는 퍼즐은 5개의 정사각형들이 모여진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부루마블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는 할리갈리라든지 이런 로봇77 이런 보드 게임도 하나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하면 재미있게 이제 수학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들으면서 막 적으셨을 것 같아요. 좀 아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를 많이 염려를 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어, 수학,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교과 과목이에요. 통합교과 과목이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할 때도 너무 재밌어 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융합교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통합교과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이제 통합교과라고 하면은 가장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과목이야? 네.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배우셨죠? 네. 네, 그게 이제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봄, 여름. 이제 1학년 2학기에는 가을, 겨울이라는 교과서를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봄 교과서를 배운다. 그러면 이 봄 교과서 안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그럼 바른 생활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또는 봄에 관련된 식물을 관찰하기,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에 관련된 노래 부르기, 그럼 즐거운 생활이죠. 네. 이게 봄이라는 주제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뭐 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별로 부담 없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통합교과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평소에 또 이것도 독서를 많이 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생겨서 그냥 공부로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떤 동식물에 대한 관찰이나 뭐 갯벌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저도. 근데 이게 통합교과가 6년 내내 다 하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3학년 되면서 과목이 좀 분리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3학년의 과목들로 연결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1학년, 2학년까지만 통합교과를 배우고요.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갑자기 확 많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과학 막 이런 게 생기면서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재미있어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나 이제 형아 누나가 됐어. 네. 사회 배워, 과학 배워하고 우쭐해 하고요. 또 뭐 3학년 사회 과학 내용이 막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학생들은 즐거워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에서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3학년 사회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는지 한번 미리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학년 사회의 목차를 쭉 보면은요. 이제 우리 고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그다음 처음에는 그림 지도를 그려본다라든지 네. 우리 고장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우리 마을 주변을 고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한번 가봐서 저축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도 떼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장의 이게 다양한 직업들도 배우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곳을 가서 어떤 직업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3단원을 보면은요,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이 3학년 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좀 비교하고 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쌀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박물관에 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것이 이제 예습하는 방법으로 네. 이런 사회 교과서를 미리 이제 보잖아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고장, 옛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 딸이 기관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뭐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를 근래에는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 아이 유치원이 딱 그 중심이어가지고 바로 옆에 소방서, 바로 옆에 우체국 이렇게 있어서 가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눈이 반짝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된 책을 사줬어요. 실제로 그 우체국이 한 권이고 은행이 한 권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책을 읽은 다음에 뒤에다가 만들기로 우체국을 세워서 만들어보고 요렇게 정말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엄마신 것 같아요. 뭐 국어, 수학, 통합교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또 칭찬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가장 계속 궁금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오늘 사신 방송이잖아요. 네. 저희 딸의 최대 관심사는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이 뭐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보통 어머님들은 자연 관찰 이런 거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딸은 약간 물질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과학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과학 교과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과학은 크게 5단원으로 지금 3학년 1학기에 구성이 되어 있죠. 1단원은요,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인데요. 이거는 6학년까지 1단원은 계속 탐구에 관련돼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찰하고 추리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 과학자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탐구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단원은 물질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무, 그다음에 나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물체를 보고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3단원 동물의 한 사리는요. 동물이 이제 알, 애벌레, 번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큰 성충 이런 이 한사리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동물, 새끼를 낳는 동물 이런 것도 구분을 해보기도 하죠. 그다음 4단원은요 자석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자석에 붙는 물체, 붙지 않은 물체, 나침반도 배우고요. 직접 실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5단원 지구의 모습에서는요 이 지구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지구와 달의 가장 큰 차이가 물과 공기가 지구는 있고 달은 없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과학을 쭉 보셨을 때 이 과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기심이에요. 네. 네, 아까 이제 따님이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호기심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질문을 하지 않을 때도 이거 왜 그럴까? 엄마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같이 찾아볼까? 네. 그쵸. 우리 관련된 책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궁금이 수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마다 바로 못 찾아보면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또 찾아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학과 관련된 과학관이라든지 체험관을 가본다든지 또는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관련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또 과학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 말하고 나니까 책을 읽으래요. 저는 그죠? 이게 과학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3학년 1학기 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원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은 과학의 영역들을 그래요? 다루고 있어서 어휘를 아이들이 좀 과학적 어휘를 알지 못하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궁금이 수첩은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백과사전을 두고 보는데 저는 궁금이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랑 같이 우리 하나씩 찾아보는 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궁금이 수첩을 만들어서 궁금한 걸 그때그때 적어라. 그리고 찾아보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도 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맞아요. 좋아요. 궁금이 수첩이든 노트든 그러니까 내가 찾아본 곳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박물관도 가고 싶고 민속관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학교도 지금 갈 수 있는 건지 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런 비대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진짜 실제로 비대면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기사에서만 봤지 체감되는 게 없거든요. 비대면으로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어떻게 형성해 줘야 될까요? 비대면으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올해는 저학년들이 등교 일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학생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단계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나와라. 지금 등교해라. 등교를 하다가 또 너 단계가 올라갔다. 안 된다. 갑자기 이제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저학년들은 특히나 어렵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온라인의 수업 방법은 이제 다양해요. 바로 실시간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주시면 그거를 보고 과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건 학교마다 또 이제 담임 교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일단은 대면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선생님 없이 친구들 없이 내가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 그쵸. 원래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더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요, 학습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저학년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한 체크리스트 세우기를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오늘 할 일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내일 시간표 뭐가 들었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뭐 책 읽기, 뭐 연사 문제집 풀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어려워요. 네. 꾸준히 하기 어렵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환경 설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집은 원래 휴식 공간이잖아요. 네. 공부 공간이 아닌데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책상도 딱 만들어 주시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든 패드든 이런 것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수업 중, 휴식 중 이런 간단한 팻말 뭐 달력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화이트보드 같은데 1교시 끝나고 동그라미, 2교시 끝나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가 수업이 시작됐다, 끝났다 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변화가 좀 마음가짐의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아주 실전에서 하실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지금 메모지가 없어서 마음이 몹시 불안한데 영상으로 다시 탑재되니까 어머님들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이제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이것만은 꼭 진짜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해하시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요,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불안하시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정리도 혼자 해보고 밥도 혼자 먹어보고 책도 혼자 읽어보고 다 혼자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청을 하셨을 텐데 아마 힐링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몹시 불안해서 사신 방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괜찮다고 해주셔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믿어주자. 그리고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제 50분을 선발해서 또 명단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명단이 좀 빠르게 지나가게 될 텐데 이름이 지나가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오는 영상 아래쪽에 공지로 남겨져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또 예비초 입학 설명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또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